청량한 언덕 위 바람이 미친 듯이 몰아치는 저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 이름부터가 폭풍의 언덕이에요. 그리고 그 안엔 사랑이라기엔 너무 사나운 감정에 평생을 사로잡힌 남자가 살았죠. 사랑받지 못한 아이가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지, 그리고 그 괴물도 결국 한 사람만은 놓지 못했다는 걸. 이건 애정과 복수가 한 몸처럼 엉켜버린 아주 격렬한 사랑 이야기예요. 오늘의 책은 에밀리 브론테가 평생 단 한 권 남긴 소설, 폭풍의 언덕입니다. 언슈 씨는 어느 날 여행에서 돌아오며 낯선 아이 하나를 데려와요. 이름도 없이 거리에서 주운 고아, 히스크니프였죠. 집안은 발칵 뒤집혔어요. 하지만 딸 캐서린만은 달랐어요. 둘은 금세 붙어 다니며 황야를 뛰어다녔죠. 야생 그 자체로 자란 두 아이는 서로가 서로의 전부가 되어갔어요. 언슈 씨가 세상을 뜨자 아들 힌들리가 집안의 주인이 되어 히스클리프를 향한 그의 미움은 노골적이었죠. 하인처럼 부리고 짐승처럼 대했어요. 그러던 어느 밤 캐서린과 히스클리프는 근처 저택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를 몰래 엿봐요. 화려하고 따뜻한 그 세계는 캐서린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냈죠. 다친 캐서린은 그 집에 머물게 되고 몇 주 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와요. 우아한 숙녀가 된 그녀와 여전히 거친 히스클리프 사이엔 이제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겼죠. 캐서린은 융호에게 속마음을 털어놔요. 내가 히스클리프와 결혼하면 품위가 떨어질 거야. 하지만 곧 이렇게 덧붙이죠. 나는 히스클리프야. 그를 사랑이란 말로도 다 담을 수 없다고요. 하지만 히스클리프는 그 대화의 앞부분만 엿듣고 말아요. 품위가 떨어질 거야. 나는 말만 남긴 채 그는 그 밤 폭풍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히스클리프가 떠난 후 캐서린은 결국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의 신사 에드거 린턴과 결혼해요. 안정되고 다정한 남자였지만 그녀의 영혼까지 채워주진 못했죠. 몇 년 뒤 히스클리프가 돌아와요. 거지 소년이 아니라 신사의 옷을 입은 부유한 남자가 되어서요. 그의 눈엔 오직 하나의 목적만 있었어요. 모든 걸 되찾겠다는 것. 캐서린은 그를 다시 보자 기쁨을 감추지 못해요. 하지만 그 기쁨은 곧 남편 에드거와의 갈등이 되고 세 사람 사이엔 팽팽한 긴장이 흐르기 시작하죠. 히스클리프는 에드거의 여동생 이사벨라의 순진한 마음을 이용해요. 사랑이 아니라 오직 린턴 가문을 무너뜨리기 위한 도구로요. 그리고 둘은 야반 도주하듯 결혼해버려요. 한편 히스클리프는 도박에 빠진 힌들리에게 돈을 빌려주며 그의 땅을 하나씩 삼켜요. 어린 시절 자신을 짓밟았던 그 집을 완전히 손에 넣기 위해서였죠. 캐서린은 임신한 몸으로 병들어가요. 히스클리프가 마지막으로 그녀를 찾아온 날,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절규해요. 사랑한다는 말로는 부족한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인 포옹이었죠. 히스클리프는 그녀의 임종 앞에서 이렇게 절규해요. 내가 살아있는 한 넌 날 떠날 수 없어. 유령이 되어서라도 제발 날 미치게 만들어줘. 사랑이라기엔 너무나 처절한 절규였죠. 그날 밤
캐서린은 딸을 낳고 숨을 거둬요. 히스클리프는 그녀의 무덤 앞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다고 하죠.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오직 복수만 남았어요. 히스클리프의 학대를 견디다 못한 이사벨라는 결국 그를 떠나 도망쳐요. 뱃속엔 그의 아이를 품은 채로요. 그녀는 다시는 폭풍의 언덕으로 돌아오지 않았죠. 흔들리는 술과 도박으로 몸도 마음도 망가진 끝에 세상을 떠나요. 그가 남긴 아들 헤어턴은 이제 히스클리프의 손에서 무지렁이로 자라게 되죠. 복수는 다음 세대로 이어졌어요. 세월이 흘러 캐서린이 남긴 딸 캐시가 아름답게 자라요. 한편 이사벨라가 죽은 후 돌아온 히스클리프의 병약한 아들 린턴도 아버지의 계략 속에 서서히 얽혀 들어가죠. 히스클리프는 캐시를 자신의 아들 린턴과 억지로 결혼시켜요. 목적은 단 하나. 린턴 가문의 재산까지 전부 손에 넣는 것이었죠. 사랑이 다시 복수의 도구가 됐어요. 린턴이 병으로 죽자 히스클리프는 마침내 두 가문의 땅과 재산을 전부 손에 쥐게 돼요. 그토록 원하던 복수를 완성했지만 그의 얼굴엔 승리의 기쁨 같은 건 없었죠. 히스클리프는 이렇게 되뇌었다고 해요. 복수는 끝났는데 왜 아무것도 손댈 힘이 없을까? 원했던 모든 걸 가졌지만 정작 그가 원한 단 한 사람은 여전히 그의 곁에 없었어요. 말년의 히스클리프는 황야 곳곳에서 캐서린의 환영을 봐요. 밥도 잠도 잊은 채 그녀를 쫓았죠. 사람들은 그가 미쳐간다고 수군댔지만 그에게는 그것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그러는 사이 캐시와 헤어턴은 서서히 가까워져요. 헤어턴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함께 웃는 두 사람의 모습은 옛날 캐서린과 히스클리프를 떠올리게 했죠. 하지만 이번엔 다정함이 있었어요. 히스클리프는 점점 식사도 거부한 채 방에 틀어박혀요. 하이는 그가 밤새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창밖을 향해 팔을 뻗는 걸 봤다고 해요. 결국 히스클리프는 캐서린과 함께 뛰놀던 창가에서 두 눈을 뜬 채로 숨을 거둬요. 사람들은 그의 마지막 표정이 마치 무언가를 되찾은 사람 같았다고 말했죠. 히스클리프는 요원대로 캐서린의 무덤 옆에 묻혀요.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폭풍이 몰아치는 밤이면 황야에서 두 사람이 함께 걷는 모습을 본다고 수군거려요. 그리고 남은 두 사람, 캐시와 헤어턴은 다음해 결혼해요. 증오와 복수로 얼룩졌던 두 집안의 이야기는 마침내 그들 손에서 다정함으로 다시 쓰이기 시작했죠. 폭풍의 언덕이 남기는 가장 강렬한 점은 이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클리프의 사랑은 다정함보다 집착에, 그리움보다 파괴에 훨씬 가까웠으니까요. 에밀리 브론테는 사랑을 예쁘게 포장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되묻죠. 누군가를 그리워하다 못해 자신도 상대도 망가뜨리는 감정. 그것도 사랑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소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캐시와 헤어턴이라는 다음 세대는 부모들이 못했던 걸 해내요.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도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요.
에밀리 브론테는 이 소설 하나만 남기고 30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평생 요크셔의 황야를 벗어난 적 없던 그녀가 어떻게 이토록 격렬한 사랑을 써낼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를 잃고 그 상실을 사랑이 아니라 분노로 살아냈던 사람.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서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지금도 요크셔의 황야엔 바람이 불면 두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사랑이었는지 집착이었는지 그 답은 아마 바람만 알고 있겠죠. 사랑한다는 이유로 서로를 놓아주지 못했던 두 사람. 그 격렬함이 아름다웠는지 아니면 슬펐는지는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둘게요. 폭풍이 지나간 언덕은 오늘도 고요합니다. 답은 내리지 않은 채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